그래서 최대의 압박과 개입,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이 전략으로 이제 지금 일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중국을 통해서 압박과 개입하는 것, 이것이 지금 제일 중요한 그동안의 이 포커스 초점이었는데, 이건 최상의 전략입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최상의 전략입니다. 닉 헤일리 같은 미국 주 유엔 대사, 뭐 장래 미국 여성 대통령감이라고 지금 그렇게 꼽고 있는 그 아주 신인, 유력한 정치인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중국이다. 이렇게 TV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빅터 차, 이분은 교수인데 아마 우리 한국 이 주한 대사로, 미국 주한 대사로 곧 발령이 날 것 같습니다. 이분도 북한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이 기름 다 되죠. 세계가 경제 제재에도 중국이 다 해주죠. 중국이 만약에 말만 들어주면 뭐 북한 무릎 꿇고 김정은 정권 바뀌고 뭐 통일되고 하는데, 중국이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그 키를 쓰고 있나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지속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다루는 것은 최상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과 미국이 연대해서 최대의 압박과 개입 정책을 쓰는 것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팍스뉴스에 이제 기고한 분이 있습니다. 토머스 헨릭슨이라고 하는 이분은 사진의 왼쪽에 나옵니다. 후보 인스티튜트, 유명한 후보 연구소의 선임 그리고 원로 그 연구원입니다. 펠로우입니다. 7월 7일에 그 기사가 됐으니까 뭐 한 이틀 전 그런 글입니다. 그 글 가운데 이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를 꺼리는 것이 분명하다. 중국이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북한에 압력을 좀 가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꺼린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연대해서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다루는 게, 이게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왁스라고 하는, 팍스가 아니라 왁스라고 하는 그런 그 인터넷 신문에 보게 되면 유명한 것입니다. 이런 그 제목이 글이 났습니다. 트럼프는 북한을 다루는 3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다. 그것들 모두 좋지 않다. 알렉스 워드라고 하는 기자가 잘 정리를 했는데요. 7월 6일자 글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수백만의 난민이 중국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수백만 명이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해서 북한에서 이제 두만강, 압록강을 넘어서 이제 수백만의 이 북한 난민들이 중국으로 막 유입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 중국도 감당하기 어려워지겠죠.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개입하는 상황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중국은 그래서 한반도의 안정을 중시한다. 그래서 북한의 현 상황을 바꾸는 일에 나서기를 매우 꺼린다. 중국이 만약에 김정은 이 레짐 체인지, 김정은 정권 바꾸기를 시도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반도에 불안정이 찾아오고 한반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그래서 중국 국경을 넘어서 이 북한으로부터 많은 난민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닥칠지 모르고 매우 그래서 현 상황을 바꾸는 것을 꺼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트럼프 이 대통령은 거의 매일 전화를 걸다시피 해서 시 주석에게 좀 더 해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압박을 합니다. 회의도 합니다.
뭐 중국이 이 북한 미국과 이 재정적인 거래하는데 미국이 좀 손해를 봐도 북한 문제만 잘 봐주면 우리가 손해를 견디겠다. 그런데 만약에 북한 문제 제대로 손봐주지 않으면 그 다음엔 우리가 이 무역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강경한 정책을, 그리고 손해를 너희들이 손해 입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뭐 당근과 채찍을 겸해가면서 지금 하지만은 잘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국은 현재 상황을 바꾸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왁스에서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다른 앞선 미국의 대통령들처럼 실패할 것 같다.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신문들도 이 조선닷컴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7월 7일자입니다. 중국은 이제 대놓고 미국이 해결하라. 우린 할 일 다 했다.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지금 중국의 그 입장이죠. 환구신보 같은 데 나오는 건 우리 보고 자꾸만 더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할 일 다 했다. 미국과 이게 북한 간의 문제인데 왜 우리한테 자꾸만 하라고 그러냐? 미국이 해라. 지금 이렇게 미국이 해, 미국이 해결해. 우리 할 일 다 했어.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은 시진핑과 푸틴 지난 3일 중러 정상회담을 갖고 사드 배치 반대와 제재보다는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에 합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는 한 통속으로 갑니다. 사드 배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또 압박과 제재하는 것보다는 북한과 대화를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은 한 통속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드를 통해 우리가 보호를 받는 문제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이익만 저들이 몰두하고 있습니다. 강천석 칼럼 북한 비핵화 구상의 허상과 실상 7월 8일자 글에 보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하는 압박은 최소 수준의 압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은 최대의 압박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최소의 압박을 하려고 한다. 서로 이해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을 통한 북한을 압박하려고 하는 미국의 정책은 실패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또 워싱턴 포스트에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들이 합의한 공동선언문을 이렇게 기사화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중단을 선언하고 미국과 남한은 대규모 연합작전을 그만두라. 문제이죠. 북한에는 핵무기 폐기가 아니라 중단을 말하고 우리와 미국에는 연합작전, 대규모 연합작전을 그만두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50년 동안 이어온 연합작전을 그만둔다고 하는 것은 동맹이 깨지고 와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목표로 하는 그저 북한이 이 미사일 발사 중단하는 거 이건 명분이고 실속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미 동맹이 깨지는 걸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 측의 러시아 측의 지금 생각입니다. 지난 1분기에 북한과 중국 교역이 40%나 성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을 중국이 압박하지 않는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 이동식 미사일 차량, 여기 지금 포레이드에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싣고 가는 이 차량은 다름 아닌 중국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지 않는다고 하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찰스 클라우스 해머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이 우파 정치 칼럼니스트는 천재입니다. 유대계 미국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도움은 대체로 희망사항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에 압박을 기대하는 것은 그건 wishful thinking, 그건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중국 은행들을 제재하는 것으로 중국인들의 전략적 사고를 바꿀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중국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강경책으로 선회해서 중국 은행들을 제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국인들의 이 마음을 바꿀 수가 없을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도록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적 민주국가들은 경제가 전략 지정학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는다. 네, 경제만 좋아지면, 중국이 경제만 좋아지면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약화돼도 괜찮다. 이건 우리 자유민주국가들의 사고방식이고 우리에게는 해당될지 모르지만 독재국가, 중국이나 북한 같은 독재국가에는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국 은행들을 제재해도 중국에서는 북한을 압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원치 않는 이유, 이걸 우리 한국인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죠. 중국은 북한이 핵무장하는 것을 완전히 폐기하는,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이유는 중국은 분단이 되어 있는 한반도를 원하기 때문이다. 남북으로 갈려 있기를 바랍니다. 국경을 맞대고,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서방과 동맹한, 또 핵무장을 한, 어쩌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는 서방과 동맹을 맺고 있고 어쩌면 핵무장까지 하는 통일 한국을 대항하는 보증으로서 중국을 의존하는 나라를, 즉 북한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일 한국이 되어서 서방과 동맹을 맺고 또 핵무장까지 하고 강력한 통일 한국을, 국경을 맞대고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단된, 약화된 상태에서, 그리고 반쪽은, 북한은 중국을 꼭 의존해야만 하는 그런 나라로 붙들어 두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적인 그런 구실을 결코 할 수 없다.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런 임무를 맡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천석 씨도 중국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 전체가 중국의 적대적인 또는 비우호적인 세력권으로 변화하는 사태를 막으려 한다는 뜻이다. 네,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한반도 전체가 통일 한국이 되어서 중국의 적대적이고 중국의 비우호적이고 오히려 서방의 우호적이고 이런 그 통일 한국을 원치 않는다.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전통이다. 지금뿐 아니라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한반도를 향한 중국의 이 전략적 사고와 전략적 전통이 우리가 통일되는 걸 원치 않고 분단되어 있는 걸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명분은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 압박을 가하면 전쟁 위험이 증가합니다. 라고 그렇게 명분을 세우지만 중국의 속셈은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것을 원치 않고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비협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의 압박과 개입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거의 99% 이상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